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두꺼운 법전 속에 갇혀있는 딱딱하고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솔직히 법 얘기하면 벌써부터 좀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이 문서들을 단순한 규제나 골칫거리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고 동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핵심적인 임무 브리핑이거든요. 자, 그럼 집중해서 같이 한번 해독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최후의 방어선. 두 번째, 법적 안전 설계도. 세 번째, 10대 핵심 안전 임무. 네 번째, 국가 감독 및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시스템 아키텍처 순으로 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본 자료에 나오는 진짜 뼈 때리는 문장을 하나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산업재해는 기업의 존폐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맞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건 누군가의 가족이 다치는 비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비즈니스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예방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뭐냐? 바로 제대로 훈련받은 안전관리자를 현장 곳곳에 배치하고 확실한 권한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심각한 사고를 맨 앞에서 막아내는 우리 한장의 궁극적인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 자, 두 번째 파트, 법적 안전 설계도입니다. 이 안전관리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면 정말 정밀한 세 개의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란색 톱니바퀴는 법이에요. 선임해야 한다는 뼈대를 세우죠. 그 옆에 초록색 톱니바퀴는 시행령인데 여기엔 관리자가 해야 할 10가지 핵심 업무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 톱니바퀴는 강제성을 띠는 시행 규칙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안전 시스템이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갈게요. 회사들이 우리도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하나?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정규직만 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바생이든 파트타임이든 고용 형태 다 떠나서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 평균 인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한마디로 완전 핵심 링커예요. 위로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현장을 쥐락펴락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방금 말한 그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예 회사 내부에 전담 직원을 둬야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싹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관리감독자를 조언한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직접 땀 흘리며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우리 팀장님, 반장님들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이 최전선 지휘관들 옆에서 실무적인 안전 팁을 찔러주는 든든한 참모인 거죠. 세 번째 파트, 10대 핵심 안전 임무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임무들을 보면 진짜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기계 살 때 제대로 된 거 고르게 돕고 맨날 현장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왜 났는지 분석까지 해야 해요. 안전교육 계획도 짜야 하고요. 기획부터 현장 통제까지 다 뛰어야 하는 진짜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임무 중에서 진짜 무조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 평가예요. 핵심은 작업 시작 전입니다. 일단 일 시작하고 나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사고 날지 샅샅이 뒤져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현장 안전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9호, 10호는 기록 유지하고 노동부 지시 따르는 행정적인 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10가지 일들을 안전관리자 혼자 독박 써서 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보건관리자랑 짝짝꿍도 잘 맞아야 하고요. 야간이나 휴일 근무 같은 변수도 챙겨야 해요. 게다가 법적으로 사업주는 무조건 안전관리자한테 시설이랑 장비를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현장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하는 협력 시스템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국가 감독 및 집행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칼을 빼둡니다. 이게 그냥 주의하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름만 떡하니 올려놓는 가라 선임을 막으려고 정부가 아예 대놓고 안전관리자 더 뽑으세요.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 당장 바꾸세요. 라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언제 이렇게 빡세게 개입하느냐? 원본 자료를 보면 4가지 엄격한 트리거가 있습니다. 재해율이 남들보다 2배 이상 높거나, 중대재해가 한 해에 2건 이상 터지거나, 관리자가 아파서 3달 넘게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화학물질 때문에 3명 이상 병에 걸릴 때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처벌받는 걸 막으려고 전년도엔 엄청 잘했는데 이번에만 재수가 없었다거나 그 화학물질 안 썼는데요 같은 예외 조항도 꼼꼼하게 마련해두고 있죠.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중대재해라는 무서운 단어가 나왔었죠? 이건 그냥 좀 다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크게 다치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를 말해요. 참고로 이때 예외 조항 따질 때 사망만인율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근로자 10,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얄짤없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막무가내로 내일 당장 사람 바꾸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로 방금 본 그 4가지 사유에 진짜 해당되는지 수치를 탈탈 털어보고요. 2단계에선 사업주 불러서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까지 다 확인이 끝나면 3단계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공식적인 법정 서식으로 서면 명령을 딱 때리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인 안전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한 판에 쫙 펼쳐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 하나 완성됩니다. 맨 위에서 노동부가 법적 강제력으로 꽉 쥐고 있고 오른쪽에서 사업주가 돈이랑 장비를 팍팍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현장 한가운데 바로 안전관리자가 중심 허브로 딱 버티고 서서 10대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을 거대한 방어막으로 감싸는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맨 위에서 통제하던 그 무시무시한 기관, 현실에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동네마다 있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사들이죠. 이분들이 매의 눈으로 현장을 감시하면서 기업들이 법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안전은요, 대충 감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 이 깐깐한 기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냄새 맡고 동료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정말 든든한 금고문 그 자체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그저 서류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료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입니까? 이 질문이 주는 묵직한 책임감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멋지고 중요한 안전 임무를 당당하게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본 자료의 핵심을 쏙쏙 뽑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